제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먼저 관련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와 귀농귀촌 제2공항 건설촉구연대는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고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년간 개발행위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제로 성산읍 지역에 건축물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는 등 재산권에 피해를 봐왔는데 이제와 여론조사를 하려 한다며 전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제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의회 앞에서 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2공항 계획을 중단하라고 제주도와 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온평리 비대위는 마을 농지 대부분이 2공항 예정지에 편입돼 있어 주민 대다수가 삶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산물인 2공항 여론조사를 비판하는 항의 서한을 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은 성명을 내고 성산읍 대상 별도 조사인 경우 해석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거라며 별도 조사를 철회하라고 도와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은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오래산 노지 감귤 가격이 힘들었던 지난해보다도 폭락하고 있다며 감귤 가격 안정 대책을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구체적인 감귤 가격 안정 대책으로 오래산 감귤 긴급 공공수매 조치와 가격 안정 관리 제도 도입, 농감협의 감귤 유통 공동 대응과 무능력한 감귤 출하연합회 해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제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도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 교섭 타결이 불발되면 24일 돌봄 전담사 2차 파업과 급식 등 전직종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 명절 휴가비와 호봉 인상 등으로 연평균 임금 인상이 100만 원을 웃도는 데 반해 학교교육 공무직은 기본급만 인상돼 복리후생 차별을 심화시킨다며 차별 확대 교섭안을 철회하고 정규직 인상 수준의 총액 인상을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 강사 노조도 도교육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수업에 대해 폐강을 권장한 내년도 방과후 학교 지침을 개정하라고 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방과후 노조는 10명 미만인 방과후 학교 수업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방과후 강사들이 생존권도 위협받는다며 오늘부터 지침이 개정될 때까지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뉴스픽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사는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의 코로나19 경제난 속 LPG 충전소, 프로판 가스 가격 인상, 어려운 서민 생활에 찬물 끼얹답니다. 최근 도내 A충전소가 가정과 식당에 공급하는 LPG, 액화 석유가스 가격을 지난달 1일부터 1kg당 100원 인상했습니다. B충전소도 이달 1일부터 인상했고 C충전소는 내년 1월 1일, D충전소는 내년 2월 1일에 100원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4곳의 충전소는 3곳의 대기업 정유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는데요. 이들 정유사는 지난달 LPG 가격을 1kg에 780원대로 동결했고 이달 들어 일부 정유사가 44원을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도내 충전소 업계가 100원을 인상하면서 LPG를 쓰는 식당과 가정은 요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 신문은 제주 지역의 연간 LPG 공급량은 20만 톤으로 충전소에서 킬로그램당 100원을 올리면 연간 총 이득급은 200억 원에 달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만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충전소 업계는 난방 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에는 직원을 2배 더 채용하고 주 52시간 근무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인데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겨울에 LPG 업계의 가격 인상 실태를 취재한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육지와 뱃길 왕래가 잦은 제주에선 세월호 이전 많은 인명피해를 낸 최악의 해양 참사가 있습니다. 바로 남영호 침몰 사고인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남영호 침몰 사고는 50년 전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시사용어로 남영호 침몰 사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남영호는 1968년부터 부산과 제주를 오가던 360톤급의 정기 여객선으로 여객 규모는 약 300면, 화물 적재량은 130톤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매달 10차례씩 서귀포와 성산포, 부산 간 노선을 왕복 운행했는데요. 1970년 12월 14일 성산포항을 떠난 배는 다음 날인 15일 전남 여수시 상백도 동쪽 해안에서 침몰했습니다. 당시 해경의 구조도 늦어지면서 승객과 승무원 대부분인 323명이 숨지는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남영호 사고 원인은 과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사고 조사에서 남영호가 적재 허용량을 4배 이상 초과한 540톤의 화물을 실었고 서귀포항을 거쳐 성산항을 떠날 때 선체 중심이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구조 과정이 최근의 세월호 사고와 판박이로 일컬어지는데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무관심 속에 서서히 잊혀지고 있고 해양 참사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단신도 전해드립니다. 50년 전 323명이 숨지며 국내 최대 해양 참사로 기록된 서귀포시와 부산을 잇는 정기여객선 남영호 침몰 사고의 희생자 넋을 위로하기 위한 추모 예술제가 서귀포 70리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예총 서귀포지회에서 주최한 오늘 추모제는 유족을 비롯해 서귀포 예술시민단체 17곳이 함께 참여해 헌화와 헌작, 추모 공연, 해원 상생 뒤풀이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송악선언 후속 조치로 헬스케어 타운을 보건의료 복합단지로 조성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제주도청에서 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대로 제주도와 보건복지부, GDC, 녹지그룹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제주 특성을 살려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의료복합단지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JDC에서 헬스케어 타운 내에 추진하는 의료서비스 센터와 관련해 보건의료 지원사업 인력 양성기관을 유치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동홍동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공항 예정지에 내려졌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기간 만료에 따라 내일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 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 1000제곱미터 부지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2015년 12월 16일 첫 지정 이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5년간 지속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 행위 제한을 해제해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389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서 제출한 5조 8,299억 원, 1조 1,669억 원 규모의 2021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위는 개수 조정을 통해 241개 사업에 대한 411억 원을 감액하고 895개 사업에 대해 39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 결단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 편성에 급한 불은 껐지만 재원 분담을 둘러싼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소통하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